네, 오늘은 암보험입니다. 암보험. 자, 국민보험이라고 하는 실손 의료비 보험보다 더 많이 가입한 게 바로 이 암보험이에요. 암보험. 자, 들면 들수록 더 든든한 게 바로 암보험이죠. 그만큼 암보험이 굉장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진화를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암을 치료하는 의료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에 맞게, 현실에 맞게 암보험도 진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암은 예전에는 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몰라서 계속 재발하고 전이하고 그래서 예후가 좋지 못한 경우도 많았지만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하시는 말이 암도 이제는 잘만 치료하면 완치할 수 있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암보험은 들어도 든든한데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암 걸리면 나라에서 다 해줘서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니까 치료비 5%만 내면 되는데 내가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없는데 암보험 같은 거 뭐하러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치료가 굉장히 치료 방법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자, 국민건강보험이 되는 10가지 치료법 중에서 만약에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치료법은 그중에 한두 개나 두세 개 정도고 나머지 6, 7개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예요. 근데 이 비급여 치료는 뭐 부작용도 적고 아니면 고통이라든가 아니면 완치나 재발도 잘 안 되고 완치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근데 나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고 나는 그렇게 운이 좋을까? 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에서 해결을 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암에 걸릴 확률이 그렇게 좋을까? 그래서 암은 저는 곧 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도 따라야 된다. 내가 치료도 간단하게 완치될 수 있고 보험 적용도 다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암은 돈이다. 돈. 내가 그동안 신기술 계속 발전되는 그 신기술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다 비급여 치료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그동안 일궈놓은 재산도 흠집 내고 싶지 않다. 내가 암이 걸렸을 때 국민건강 적용을 못 받더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서 완치에 가까운 치료를 받고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정기검진까지 하고 싶다. 이런 경우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왜냐하면 그만큼 암 치료에 대한 어떤 신약 개발을 한다든가 임상시험을 한다든가 어마어마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다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운이 아주 좋거나 아니면 내가 돈이 아주 많거나 이런 분들은 암보험 준비 안 하셔도 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그닥 운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내 재산에 흠집을 내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암보험만큼은 필수로 선택이 아닌 필수로 꼭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보험을 준비할 때 그럼 과연 내가 진단비를 어느 정도 구성을 하는 게 좋을 건지 그리고 암 진단비가 왜 필요한지 얼마를 구성할지 그리고 암보험에는 갱신이라는 암보험도 있고 비갱신, 보험료 변동이 없는 비갱신도 있는데 어떤 게 나한테 더 좋은 건지 그리고 요즘 표적인자를 추적하는 그런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라는 담보도 새로 나왔고 이게 도대체 무슨 담보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암에 걸리면 10명 중에 8명이 실직을 한대요. 자, 직업을 잃는다. 직업을 잃는다는 거는 내가 여유가 있어서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분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암을 치료하면서 어떤 신체적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직업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립암센터에서 조사한 통계상의 조사한 결과 암 진단받은 10사람 중에 8명 이상은 직업을 다니지 않는다.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 그리고 그중에 한 명은 치료비의 부담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한다. 자, 이게 뭐예요? 국민건강보험 적용만 다 되면 내가 치료를 포기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예전에는 집안에 암 환자가 생기면 집안이 초상집이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란 얘기죠. 자, 치료를 포기한다는 건 뭐예요? 고가의 치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부담이 큰 이런 치명적인 질병 중에 하나인 암에 대해서는 준비를 굉장히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암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암 진단비를 뭐 어떤 사람은 3천만 원, 어떤 사람은 5천, 어떤 사람은 1억 이상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이 암 치료는 그렇습니다. 지금 의료 기술이 발전해서 치료 비용도 굉장히 고가의 치료비지만 솔직히 암 진단 받으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내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암 진단비를 좀 크게 여유 있게 가져가면 좋다. 자, 기본적으로 암 보험을 준비하게 되면 암 치료비, 그죠? 이거는 뭐 실손 의료비들 준비하고 계시니까 암 치료비 정도는 어느 정도 커버는 되겠지만, 자, 생활비나 소득 보장. 자, 내가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서 6개월이든 1년이든 일을 안 했을 때 내 지출에 고정적인 지출은 그래도 나간다. 그리고 병원비 외에 부대 비용이 굉장히 만만치 않더라. 그래서 암 진단비에는 치료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생활비나 아니면 소득 보장, 그죠? 단절된 소득을 커버를 해야 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암 치료를 받고 수술하고 했을 때 내가 이게 또 재발되거나 전이되거나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기 검진도 해야 된다. 암은 이 암은 세포잖아요. 그죠? 세포. 우리 몸 안의 세포들이 자기의 활동을 다 하면 죽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또 생깁니다. 새로운 세포가 생기는데 죽은 세포만큼 어떻게 해요? 새로운 세포가 생기면 되는데 세포들이 왕성하다 보니까 더 많이 생겨요. 더 많이 생기는데 더 많이 생겨서 이 더 많이 생긴 세포들이 아무 기능을 안 하고 내가 어딘가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게 위에 붙어 있으면 위에 종양이 되는 거고 뭐 대장에 있으면 대장 종양이 되는 거고 이렇게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세포들이 앉아가지고 아무 활동을 안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물혹이나 종양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세포들이 앉아갖고 자기네도 또 활동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옆에 세포들을 자꾸 공격을 하고 하게 돼요. 이걸 우리는 악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악성 종양.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일명 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암은 지속적으로 전이되거나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암 진단비. 자,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최초에 이제 암이 발생이 되면 가장 좋은 건 수술입니다. 수술로 딱 절제를 해서 수술을 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수술을 했다고 해서 이게 완치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미경으로 암세포를 보더라도 현미경에 관찰이 안 되더라도 몸 안에는 암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 수술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항암 치료를 하는 거예요. 항암 치료. 항암 치료라는 거는 몸 안에 세포가 막 보여서 항암 치료하는 게 아니라 다시 혹시라도 암세포가 왕성하게 활동을 할까봐 활동하지 못하게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남아 있거나 아니면 암세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수술 후에는 어느 정도 시간 동안 항암 치료는 계속 한다. 그리고 계속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재발할 수도 있고 전이된 암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암세포가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치료를 받아야 돼요. 요즘 이제 의사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예전에 고혈압, 당뇨 굉장히 무서웠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고혈압이라 당뇨, 뭐 무릎관절 이게 굉장히 만성 질환으로 이제 병에도 안 들어가죠. 바로 암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의료기술이 발전한 거죠. 그래서 암도 이제는 혈압약 먹듯이 당뇨약 먹듯이 우리도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재발이나 전이되는 걸 막으면서 만성 질환으로 가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암은 우리가 두려운 치명적인 질병 중에 하나지만 이제는 여유만 있으면 치료하고 완치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바로 그게 이제 요즘 암 치료 기술입니다. 자, 암 보험에는 갱신형도 있고 비갱신형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갱신형이 다 나쁘다고 하죠. 왜? 가입할 땐 싼데 저렴한데 갱신 돌아오는 시점엔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근데 보험회사가 가입할 때는 저렴하게 했지만 만약 10년 갱신, 20년 갱신 보험료를 산출했지만 그 보험료에서 예상 외로 너무 많은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 갱신 들어올 때 거기다 다 거기를 손해율을 같이 입혀서 가는 거죠. 이게 갱신형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갱신형이 과연 나쁠까? 그렇진 않습니다. 자, 갱신형이 됐든 비갱신형이 됐든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자, 갱신형의 장점은 저렴하죠. 그죠? 갱신형. 내가 10년 갱신이든 20년 갱신이든 30년 갱신이든 내가 가입한 그 갱신 주기 동안은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한 40이에요. 그러면 뭐 20년이나 30년 정도의 갱신을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건강이 걱정되는 나이고 실질적으로 암이 발병할 수 있는 그 나이대에 돌입을 하시기 때문에 갱신형도 나쁘지 않다. 자, 단점.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일정한 주기로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인상 예상치는 믿을 수 없다. 우리가 이제 갱신형 보험을 가입해도 가입 설계서 안에 예상치는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예상치를 어떻게 믿을 수 없다. 그거는 예상치기 때문에 갱신형의 장단점은 이래요. 그런데 비갱신은 어떻게 해요? 보험 맡길 때까지 장점은 보험료 변동이 없어요. 내가 납입할 때 좀 비싼 보험료를 내지만 어느 정도 납입 기간이 끝나면 보장만 쭉 보는 게 바로 비갱신 암보험이에요. 그죠? 단점 어떻게 해요? 보험료가 저렴하지 않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비갱신형이 좋은 걸 알지만, 그죠? 비갱신형이 좋은 건 알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고정적인 지출이 굉장히 많은데 실손의료비도 나가고 다른 보험료도 나가야 되는데 암에 대해서만 내가 너무 많은 지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죠? 암이라는 건 내가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는 건데 안 걸릴 수 있는 거에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이대별로 이 갱신이 맞을 수도 있고 또 어린 젊은 나이면 비갱신형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건강이 걱정되는 나이 때는 갱신이나 비갱신을 좀 섞어서 보장 금액을 좀 크게 가져가는 게 가성비가 가장 좋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즘 이런 게 나왔어요.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 나왔습니다, 이게. 자, 나는 이렇게 암 치료 기술이 이렇게 발전해서 나는 이 치료를 받고 싶어.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는 치료는 아닙니다. 그죠? 이건 아닌데, 자, 표적 항암제를, 이게 뭐냐면 표적 항암제를, 자,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이거는 이제 보험회사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 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 또는 암질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이어야 한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항암제는 내 몸에 유전자가 있어요. 표적인자. 내가 암세포가 이렇게 있다 해도 그 암세포에 표적인자가 없으면 이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표적 항암은 간암이나 폐암, 말기, 3, 4기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법이 없을 때 이제 이걸 많이 권해요. 병원에서 권하고 요거는 이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부위별로 해서 거기에 표적 인자가 있으면 걔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약물, 그러니까 이제 뭐 주기적으로 약을 처방해서 약을 먹어서 치료하는 법도 있고 아니면 주사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거는 거의 입원해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통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한 달 3주치 약, 뭐 한 달 약,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주사 치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주사도 1시간 주사 맞으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입원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실손 의료비는 내가 실손보험이니까 다 해결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실손 의료비의 장점은 입원하면 8에서 100%까지 다 병원비 지원해주죠. 비급여가 있어도.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좋은 신기술 의료는 입원이 안 돼요. 약 처방 받는 건데. 그러면 통원 치료비 해야 돼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통원 의료비 하루 한도가 30만 원입니다. 근데 약 처방 받는 게 보통 200~300만 원 해요. 커버가 안 되죠. 근데 그 약 처방이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표적 함제는 내가 표적 인자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약이나 주사를 맞게 되면 이 표적 인자를 쫓아다니면서 주변의 정상 세포에는 전혀 손상을 주지 않고 그 표적 인자만 공격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고통이 굉장히 적다. 약으로 복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완치되는 그 예후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제는 말기암 환자도 3, 4기 된 환자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정상 범위에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돌입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 이 표적 항암제를 씀으로 해서 이제 이 치료가 어떻게 되냐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는 암 진단 받고 이제 입원 날짜 잡아서 입원하고 수술하고 그러고 이제 항암 치료 계속 받고 정상적인 일상 생활에 복귀하기가 빠른 시일 안에는 어려웠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런 게 있으면 진단받고 통원에서 처방받고 그리고 우리는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자,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요? 다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실손의료비에서 통원비에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주 돈이 많지 않는 한 아니면 내가 아주 운이 좋지 않는 한 보험으로밖에 해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에서 다 해준다 해도 모든 고객님들이 암보험을 계속 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표적 항암제랑 또 면역 항암제, 우리 몸 안에 몸세포가 있는데, 암세포가 있는데, 우리가 면역이 떨어지면
암세포들이 영리해서 요때다 하고 막 운동을 활성화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면역 항암제 이런 거를 같이 병용을 해서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암 진단 받은 환자분들께서도 이제 희망이 되고 있다. 뭐가? 이런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가 굉장히 획기적인 치료제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